그러면서 부자가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를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안녕하세요, 신불견우입니다. 오늘은 책 부자의 그릇에 대해 내용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구성은 총 3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부자의 질문으로 6개의 목차, 2장 부자의 고백은 7개의 목차, 3장 부자의 유언은 4개의 목차로 총 17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1장 부자의 질문부터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처음 목차 시작에선 현재 돈이 없고 빚이 있다면 내 잘못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책에선 말합니다. 돈에 대해 너무 건성이었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돈을 대했던 건 아니었는지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 목차 선택에선 돈은 쥐어지는 순간 쓸지 말지 선택하거나 쓴다면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하는 물건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 탓, 세상 탓을 하면 안 된다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땐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시기적으로는 돈을 쓰면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살 때 또는 시기적으로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돈을 써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라고 책에선 말합니다. 그 다음 목차 경험에선 사람에게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고 그보다 큰 돈이 들어오면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 그럼 그 돈을 다루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바로 당연하게도 많이 다뤄봐야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이 생겼다고 해도 돈을 다룰 수 있는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낙천적 생각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다뤘다간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책에선 말해요. 그 다음 목차 거울에선 일확천금을 바라지 말라고 합니다. 앞의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거금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돈을 쓰다가 또는 낭비하다가 오히려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책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차 신용에선 돈은 반드시 타인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 통장 잔액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이 곧 신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비싼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며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만능이 아니며 돈이 사람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돈 자체가 그 사람은 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모두 그 사람 자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신용도 없는 걸까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다는 그 한 면만 보기보단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고 남의 흠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며 자연히 돈과도 멀어집니다.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나를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1장의 마지막 목차 리스크에선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외제차를 탄다거나 무조건 대출을 받는다든가 지출을 통제하지 않고 소비하는 등의 밑도 끝도 없는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들은 젊을수록 빨리 할수록 실패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좋아하지 않으면 온종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두려워하는 진짜 리스크를 알려주는데요. 그 리스크는 바로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운을 잡으려면 배틀을 빨리 많이 휘두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배틀을 많이 휘둘러 볼수록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걸 부자들은 안다는 거죠. 즉 배틀을 휘둘러서 경험을 쌓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큰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비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갖고 있다고 시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